자, 부등식부터 한번 보자. 자, 일단 부등식이라는 거는 이제 부등호가 들어간 식을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등호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 부등호의 종류는 4개가 있지, 4개. 이렇게.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아니면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간 식은 우리가 모조리 다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너네가 이거를 부를 때, 자 봐, 첫 번째 걸 보면 A가 B보다 크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B가 A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잖아. 맞지? 의미는 똑같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헷갈려.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정할 건데, 좌변을 주어로 둘 거야. 좌변을. 주인공은 좌변이라고 생각하면 돼. A가 B보다 작다, B보다 크다, 이렇게. 오케이? B가 A보다 작다가 아니라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아. 한쪽을 기준을 잡아야. 알았지? 그래서 좌변을 기준을 잡아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이해하지?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부등호를 이제 부를 때, 부르는 그러니까 표현이, 이 부등식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가 B보다, A 주인공을 했을 때 A가 B보다 크다 라고 부르지. 그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도 부르냐? 다른 말로. 크다 말고. 초과. 그치? 초과이다 라고 하지. 초과이다. A가 B 초과이다. 이렇게도 부르지. 알고 있지, 이거? 그치?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 얘는 작다. 그리고 뭐라고 불러? 미만이다 라고도 부르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표현이 좀 다른 것 뿐이고. 그 다음 얘는 뭐라고 부르지?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지. 맞아? 가끔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어. 같거나 크다,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긴 한데, 보통은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 알았지? 크거나 같다. 그리고 뭐라고도 부르지? 이상. 그치? 이상이다. 그러니까 차이는 포함을 하고 포함을 하고 안 하고지. 차이는. 그러니까 얘는 A랑 B가 같아도 허용을 한다는 얘기잖아. 괜찮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같은 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의 차이고. 그 다음 또 뭐라고도 부르지? 너네 그 어떤 두 수를 비교를 할 때, 크기 비교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딱 3가지밖에 없지. 뭐 있어? 크기 비교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3가지밖에 없잖아. 뭐야? 크거나 아니면 같은 거나 아니면 작은 거. 3가지밖에 없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까? 얘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작지 않다. 그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3개밖에 없어. 큰 거, 같은 거, 작은 거. 근데 작지 않다라면 요 2개겠지. 그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지 않다. 그러니까 표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알고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하라고 얘기하지. 이하이다. 그리고 크지 않다. 이렇게 3가지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이렇게 그려줄 수 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요게 이제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건 봐봐. 이런 거야. 너네 부등식에서 예를 들어서 2가 3보다 작대. 어때 이거는? 2가 3보다 작다. 맞는 말이지. 그지? 이 맞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참이라고 해. 참. 들어본 적이 있지? 그지? 3이 1보다 작다. 틀린 말이지. 그지? 이런 걸 뭐라 해? 이런 걸? 틀린 말을 보통 뭐라 해?
거짓이라고 하지, 거짓. 그치? 참거짓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이해하지? 그럼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어떤 미지수 x의 범위를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 4 같은 거 돼야 안 돼? 안 되지. 거짓이니까. 그지? 3.1은 안 되지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애들 뭐 있겠어. 그러니까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뭐 2라든지 1이라든지 0,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근데 얘네뿐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쓴 건 근데 또 정수잖아. 정수뿐만이 아니라 뭐야? 2.9 같은 것도 가능하지. 그지? 2.8, 뭐 2.716, 1, 5, 8, 2, 3, 4, 5, 1, 1, 1, 1, 4,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지. 그치? 아니면 루트 3 같은 것도 가능하고. 루트 3이 얼만데? 1. 얼마잖아. 1. 얼마.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수도 가능하고. 이해하지?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딱 지금 너네 학년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너네들이 최근에 정수를 배웠기 때문에 정수만 좀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유리수랑 이제 너네 중3 거 했으니까 무리수까지 전부 포함한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3보다 작은 모든 숫자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정수, 자연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알았지? 너네가 가장 이제 지금 시기에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그거야. x가 3보다 작다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면 2하고 1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다 되는 거야. 다. 싹 다. 너네가 배운 숫자 다 된다고. 3보다 작은 애들은. 이해하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쓸 수는 없잖아. 하나하나 다 쓸 수는 없잖아.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냥 x가 3보다 작은 애들 다 된다 라고 해서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 그쵸? 이런 게 이제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맞지? 참이 되게 하는 x 값의 그 범위, 그거를 써주면 그게 이제 그 부등식의 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러니까 부등식은 당연히 해가 이렇게 범위로 나오겠지. 범위로. 방정식처럼 x는 3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범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하지? 자, 그리고 이제 x가 3보다 작다라는 이 해를 내가 수직선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어떻게 그릴 수 있지? 어떻게 그리냐 이거? 여기다 뭘 찍어? 점? 뭐 찍어 여기다? 이걸 내가 수직선에 표현한다고 하면 수직선 3보다 이제 3 찍고 3보다 작으니까 3 기준이 3이야. 여기서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 색칠해 안 해? 안 하지. 색칠하면 등호가 있을 때 하는 거고, 그지? 없을 때는 안 하잖아. 그리고 여기 위로 쭉 올라와서 어디로 가? 여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x가 3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3의 왼쪽, 수직선은 왼쪽으로 갈수록 뭐야? 작은 거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고. 맞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전부 x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려주는 거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 그림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중요하다 이거. 맞지? 그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다 뭐 하면 돼? 색칠만 잘해주면 되지. 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부등식의 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등식을 푼다, 부등식을 풀어라, 부등식을 푸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들 전부 다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참이 되게 하는 x값의 범위, 그러니까 해를 구하라는 얘기야. 알았지? 이것도 방정식이랑 내용이 똑같지?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거는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성립하게 하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거 잠깐 보면 1번 다음 보기에서 부등식인 거의 개수를 구하래. 이건 뭐 눈깔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지. 뭐랑 뭐야? 디귿하고 미음밖에 없지. 부등호 있는 건 디귿 미음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방정식이나 기억은 그냥 식도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1차식이지, 그지? 1차식.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 딱 2개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 네. 자, 요게 이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이런 거야. A가 B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로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더하면? 안 바뀌지, 그지? 이것도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했지, 그치? 요게 이제 첫 번째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똑같이 그냥 예를 들어 3하고 2가 있을 때 3이 2보다 큰데 똑같이 1을 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왼쪽이 더 큰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크기에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숫자를 뺐을 때 어때? 뺐을 때도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겠지, 그지? 맞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똑같은 숫자를 곱하면 어때? 얘는 이제 좀 고려를 해야지, 그지? 조금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C가 만약에 똑같은 숫자가 양수라면 어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지? 근데 음수라면 바뀌겠지, 부등호 방향이. 그지? 이렇게. 요거 알고 있지? 그치? 그냥 3이 2보다 큰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근데 마이너스는 절대값이 작은 게 오히려 더 크니까, 그지?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번째는 똑같은 숫자를 나눴을 때 만약에 양수면 어때? 바뀌어 안 바뀌어?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나눗셈도 이제 곱셈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곱하기 역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겠지.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C가 이제 음수면 바뀐다라고 할 수 있겠지. 나눴을 때. 이렇게. 요게 이제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등식의 성질이랑 패턴이 똑같아. 근데 이제 살짝 다른 거는 곱하기랑 나누기가 좀 다르지. 등식의 성질도 마찬가지잖아. A랑 B랑 같을 때 양변에 똑같이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게 등식의 성질이잖아. 맞지? 이해하지? 그거랑 똑같은 패턴인데 요건 이제 부등호의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곱하기랑 나누기에서 조금 조심만 하면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하냐? 자, 그리고 요거. 자, 이제 요거는 좀 살짝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건데. 봐봐. 자, A가 B보다 더 작다라고 한번 해보자. A가 B보다 작아. 이럴 때 첫 번째, A제곱이 B제곱보다 어떨까?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나? 안 바뀌나?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맞아, 그렇지. 바뀔 수도 있어. 안 바뀔 수도 있고. 몰라, 그거는. 맞지? 근데 확실한 거는 A가 양수면서 B가 양수면 확실히 안 바뀐다고 할 수 있어. 확실하게. A가 2고 B가 3이라고 해봐. 양변 제곱하면 뭐야? 4하고 9 아니야? 방향이 어때?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치? 둘 다 양수면 확실히 안 바뀌어. 확실히. 그치? 자, 근데 둘 다 음수면 어때? 제곱하면 어때? 4 제곱하면 9 어때? 확실히 바뀌지. 그지? 오히려 둘 다 음수면 확실히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둘 다 음수면.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둘 다 음수일 때는 확실히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섞여 있으면 어때? 제곱하면 어때? 4하고 얘 1이지. 어떻게 돼? 바뀌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2하고 3이 있어. 얘가 크지. 제곱하면 어때? 4하고 9니까 안 바뀌지. 맞아? 그러니까 섞여 있을 때는 숫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지. 이해하냐 무슨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이제 공식이라기보다는 성질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 아무튼 이거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크게 생각하진 않아. 그지? 그러니까 다만 확실한 건 둘 다 양수면
양변의 제곱을 해도 안 바뀌고 둘 다 음수면 양변을 제곱을 했을 때 확실히 바뀐다.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편하게 이제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걸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해. 자, 그러면은 역수를 취하면 어때? 양변을 역수 취하면 얘도 똑같지. 얘는 근데 오히려 아니구나. A랑 B가 둘 다 양수면 어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근데 이거는 둘 다 음수여도 어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확실히. 자, 예를 들어서 2하고 3 중에 얘가 크지? 역수 취하면 2분의 1하고 3분의 1이야.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지, 바뀌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얘가 크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더 크지? 바뀌지. 맞지? 그러니까 양수, 둘 다 확실히 양수거나 둘 다 확실히 음수면, 그러니까 부호가 같으면 그러면 역수를 취했을 때 확실히 바뀐다고 얘기할 수 있어. 확실하게. 그런데 당연히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있을 때 섞여 있으면 역수 취해도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분의 1이야. 당연히 안 바뀌지. 당연히 양수가 큰 건 당연하잖아. 역수를 취하든 말든. 맞지? 그래서 이건 이제 또 이제 좀 애매하지, 그지? 이건 애매한 게 아니라 이건 확실하네. 섞여 있다는 건 양수, 음수가 나온다는 얘긴데 양수가 무조건 크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아무튼 역수를 취하면 부호가 같을 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니?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요것도 좀 얘기해 볼게. 자, 이거는 뭐 세 번째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자, 이번에는 요런 거 한번 얘기해 보자. 자, x가 어떤 x의 값의 범위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 y 값의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x와 y의 범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첫 번째로 알고 싶은 건 x 플러스 y의 범위야. x랑 y의 합의 범위. 어떻게 될까? x, y의 합의 범위가. x, y의 합은 뭐보다 크냐? 최소 6보다 크지. 왜냐면 더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가 나왔다는 건 생각을 해봐.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건 x가 제일 작은 게 2란 얘기지. 물론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2가 될 수는 없지, 그지? 2랑 가장 가까운.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최대한 근처에 있는 거, 맞지? 그리고 가장 큰 건 3. 마찬가지로 3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큰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3 근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냥 될 수는 없지만 그냥 3이다라고 생각해. 될 수는 없지만, 그지? 그렇게 그냥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x, y 합이 제일 작으려면 둘 다 제일 뭐 할 때야? 합이 제일 작으려면 둘 다 가장 뭐일 때가 제일 작아? 각각 가장 작을 때가 합이 제일 작겠지, 그지? 그러니까 둘이 가장 작은 게 2하고 4니까 더해서 6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가장 큰 건 얼마인데? 될 수는 없지만 얼마? 가장 큰 건? 얼마야? 8이지, 8. 그지? 될 수는 없지만, 그지? 8이지, 8. x가 제일 큰 게 3이고 y가 제일 큰 게 5잖아. 더해서 8이 되겠지. 그지? 그럼 x 빼기 y의 범위는 어떻게 돼? 이게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x 빼기 y가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가 잘 봐. 뺐을 때 제일 작으려면 앞에 게 제일 작으면서 뒤에 게 제일 뭐 하면 돼? 뒤에 게 제일 클 때가 뺐을 때 제일 작겠지. 그러니까 앞에는 작을수록 뒤에는 클수록 뺐을 때 작아질 거 아니야, 값이.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제일 작은 건 x 빼기 y가 제일 작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x 제일 작은 게 얼마야?
x가 제일 작은 게 얼마야? 2. y가 제일 큰 게 얼마냐고? 5. 빼면 얼마야? 3. 아니 3. 응? 너 제일 작고 제일 크다고. 응? 그럼 x 빼기 y가 제일 클 때는 언제인데? 마이너스 1이겠지. x가 제일 크고 y가 제일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뺐을 때 제일 클 거 아니야? 맞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자, 그럼 곱하기를 한번 해봐. 곱하기. 곱했을 때 제일 작은 게 얼마야? 8. 제일 큰 거. 15. y분의 x. 나눴을 때 제일 작은 것. 5분의 2. 제일 큰 거. 4분의 3이지. 맞아? y가 제일 작고 x가 제일 클 때가 제일 크겠지. 그리고 거꾸로 y가 크고 x가 작을 때가 제일 작겠지. 그래? 이렇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봐봐.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야. 그럼 x 플러스 y의 합의 범위.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언제가 제일 작아? 마이너스 2가 제일 작지. 제일 클 때는? 8.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에서 y 뺐을 때 제일 작은 건 언제야?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3. 2에서 5 뺀 거. 제일 큰 거. 7. 3에서 마이너스 4 뺀 거. 맞지? 얘가 제일 크고 얘 제일 작을 때가 가장 클 거 아니야. 맞지? 곱한 거는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0이지. 제일 클 때는 15. 이렇게. 됐어? 자, 봐봐. 아까는 여기가 4였을 때 플러스 4였을 때 곱해서 제일 작은 거는 제일 작은 것끼리 곱하고, 그리고 곱해서 제일 큰 거는 큰 것끼리 곱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맞지? 다 양수일 때. 근데 지금 이제 음수가 이렇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제일 작을 수 있는 거는 얘랑 얘랑 곱했을 때가 제일 작지. 그치? 그리고 제일 클 때가 얘랑 얘랑 곱했을 때가 제일 크잖아.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지금 이게 범위를 구할 때 있잖아.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범위를 구할 때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정해지긴 했겠지. 얘는 x 플러스 y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것끼리 더하고 제일 큰 것끼리 더하면 그냥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정해진 거지,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곱하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양수일 때는 이거 둘이 곱했고 이거 둘이 곱해서 작은 거 큰 걸 썼다면, 지금은 음수가 포함되다 보니까 얘랑 얘랑 곱했을 때가 제일 작고 얘랑 얘랑 곱했을 때가 제일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를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정해진 그 위치를 곱하고 더하고 이게 아니라 가장 클 수 있는 거랑 가장 작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곱했을 때. 어차피 그래봐야 숫자가 4개밖에 없잖아. 얘랑 얘랑 계산하거나 얘랑 얘랑 계산하거나 아니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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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밖에 없잖아. 그치? 이 4개 계산해서 제일 작은 거랑 가장 큰 거 이렇게 찾으란 얘기야. 됐어?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럼 y분의 x는 제일 작은 게 언제야? y분의 x 했을 때 제일 작은 거. 4분의 3이지, 그지? 제일 큰 거는 5분의 3인가? 5분의 3이랑 5분의 2 중에 5분의 3이 크네. 근데 4분의 3은 어때? 5분의 3 말고 4분의 3은 어때? 그게 더 큰가? 5분의 3이랑 4분의 3 중에 누가 커?
3분의 3은 크지. 그러면은 3분의 3은? 그게 더 크지. 그럼 1분의 3은? 그게 더 크네? 그럼 1억분의 1분의 3은? 얼마야 이게? 3억이지. 훨씬 크지. 그러니까 큰 건 찾을 수 있어 없어? 큰 건 못 찾는 거지. 이런 경우. 맞아? 이런 거는 거꾸로 큰 걸 찾을 수가 없지. 아예. 왜냐면 1억분의 1보다도 더 작아질 수 있잖아. y값이. 왜냐면 지금 요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 0. 얼마에서 계속 작아질 수 있지. 양수값인데 0. 얼마에서 계속 작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거는 찾을 수가 없지.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 가장 클 수 있는 거랑 가장 작을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알았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어. 첫 번째에서 등호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 붙이면 돼? 등호를 붙이면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x가 2가 될 수 있고 y가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잖아. 그럼 더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서는 등호가 이쪽만 들어갔어. 그럼 얘가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얘는 등호가. 이쪽은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생각을 해봐 이것도. x가 3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근데 y는 5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더해서 8이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붙으려면 계산했을 때 등호가 붙으려면 둘 다 등호가 있어야 붙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으면 등호가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당연한 얘기잖아. 얘는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있는 거고 얘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더해서 이 값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될 수 있는데 얘는 될 수가 없대. 그러면 더해서도 이게 나올 수가 없겠지. 8이. 맞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등호 같은 경우는.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물론 이거에 대한 내용이 학교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 지금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이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충분히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좀 알고 있어. 이 내용은. 그리고 아마 이 교재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 자, 4번 한번 볼게. 간단하게. 자, 이건 좀 쉽네. 이건 부등식의 성질 얘기하는 거지. A가 B보다 작을 때 옳은 걸 다 고르래. 기억은 어때? 이거 참인가 거짓인가? 양변에 무슨 짓 한 거야? 더했어. 뭘? 똑같은 수. 8을 더했지. 그지? 8을 더했어.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야. 맞는 말이지. 니은은 어때? 양변에 무슨 짓을 했어? 3을 나눴지. 양수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야 돼. 근데 바뀌었으니까 틀렸겠지. 그지? 디귿은 뭐 했어? 2를 곱하고 6을 뺀 거지. 그치? 이 순서도 좀 알아야 돼. 6을 먼저 빼고 2를 곱한 게 아니지. 이게 보여야 돼. 양변에 2를 곱해서 2a, 2b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6을 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바뀌는 요소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디귿도 참이란 얘기지. 리을은 뭐 했어? 리을은? 마이너스 2로 나누고 5를 더했어.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를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바뀌어야지.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5를 더할 때는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냅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근데 안 바뀌었으니까 리을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미음은 뭐 했어? 미음은 마이너스 1을 곱했지. 그치? 저 A가 B보다 작다 해서 마이너스 1을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돼. 그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 똑같이 4를 더했어. 그러면 바뀔 필요가 없지. 그치? 그래서 미음이 맞겠지. 미음 괜찮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3개가 되겠지.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1차 부등식.
자, 1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1차 방정식, 더 나아가서 2차 방정식까지가 우리가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1차 부등식은 마찬가지로 패턴이 똑같아. 1차식이 들어간 부등식, 1차식과 부등식이 들어간 거, 부등호가 들어간 식, 그걸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1차 부등식이 되려면 A가 뭐가 되면 안 돼? A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A가 0 되면 1차항이 사라지니까 1차식이라고 할 수 없잖아. 맞지?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이런 게 1차 부등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지. 뭐 2x-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게 1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이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방금 전에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풀면 돼. 우리 2x-4는 0을 풀 때 여기서 저 4를 이항해서 이렇게 써주고 양변에 2를 나눠서 이렇게 풀어주잖아. 푸는 방법은. 그치? 근데 4를 이항한다라는 건 사실 양변에 뭐 한다는 얘기야? 4를 이항한다라는 거는 원래 양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똑같이? 똑같은 4를 더한 거지. 그치? 원래. 그치?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성립하는 게 등식의 성질이잖아.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4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얘가 옮겨지면서 부호가 바뀐 느낌이라서 그걸 우리가 이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거의 원리가 원래는 이제 등식의 성질이지. 그래서 4로 더하고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2로 나눴지.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요게 등식의 성질. 그리고 부등식의 성질도 얘랑 똑같은데 방향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가는 거지 얘도. 부등식의 성질이니까 똑같이 이것도 양변에 플러스 4를 더해준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당연히 안 바뀌겠지, 그지? 그래서 얘도 그냥 이항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항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항은. 맞지? 그리고 이제 양변에 똑같이 2분의 1을 곱할 거야. 그러면은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그 1차 방정식과 조금 느낌이 다른 거는 뭐냐면 부등호 방향이지, 방향. 그치? 부등호 방향을 항상 신경을 써야 돼, 항상. 너네가 좀 잘 못하는 게 이거야. 이게 식을 넘어오면서 매번 부등호 방향을 신경 써야 돼, 매번.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롭긴 하지.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신경을 좀 잘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라고 하면 이 해를 수직선에 그릴 수 있어야지. 자, 2가 기준이니까 2를 찍고 x가 2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다 색칠하지 않고 등호 안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됐지? 요게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지.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요거는 사실 지금 학년에서 나오진 않아. 이게 원래 고등학교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는 A가 0이 아닌 경우를 풀었어. 당연히 1차 부등식이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풀었는데 근데 이런 식의 형태에서 1차 부등식의 형태긴 한데 1차 부등식이 아닌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제가 A가 0이라고 했을 때 0 곱하기 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 부분은 항상 뭐야? 이 부분은 얼마야? 0이지 0. 왜냐면 0 곱하기 x면은 x가 뭐든 간에 그냥 0 아니야, 그럴까? 그치? 0이겠지. 그럼 잘 봐.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b가 만약에 3이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b가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부등식은 참이야 거짓이야? 진짜? 참이지. 앞에 거는 무조건 0이고 0이니까 안 써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써보면 3이 뭐야? 0보다 3이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치? 이건 뭐야? 참 아니야? 참? 맞는 말이잖아. 그치? 참이 부등식이야.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x가 지금 뭔지 모르지. x가 뭔지 몰라. x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 맞지? 근데 어찌됐건 얘가 뭐가 됐든 간에 앞에 0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결과는 무조건 뭐라고? 얘는 0이라고 0. 그치? 그러면 요 뒤에 3이 0보다 크다. 이거에 영향을 줘 안 줘 얘가?
주지 않잖아. 이 부등식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 얘가. 맞지? 그러면 x가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참이란 얘기네. 항상 참. 맞아? 그러면은 이때 이 부등식의 해를 뭐라고 하냐면 x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해. 모든 실수. 우리가 실수를 이미 배웠지. 중3 거 제곱근 하면서. 맞지? 그러니까 정수랑 유리수랑 무리수를 다 포함해서 실수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모든 숫자는 다 된다는 얘기야. 뭘 대입하든 루트 3을 대입해도 마찬가지 이건 참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건 이제 참인 부등식. 이 해는 이거의 해는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잘 봐. b가 만약에 이번엔 0이라고 생각해봐. b가. 그럼 0이 0보다 크다가 이렇게 나올 거야. 어차피 앞에는 0이고. 그럼 이건 어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아니야 이건? 0이 어떻게 0보다 커? 0은 0이랑 같지. 맞아? 거짓이잖아. 그럼 x에다가 마찬가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 결과가 변하진 않지. 거짓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있어 없어? 얘를 참으로 바꿔줄 수 있는 x값이 존재해 안 해? 안 하잖아. 여기다 넣어도 무조건 얘는 없어지는데. 그치? 여기에 영향을 또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쓰냐면 해가 없다라고 쓰는 거지. 해가 없다. 됐어? 그럼 이번엔 b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봐. 어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이거. 그럼 이때는 해가 뭐가 되는 거야? 해가? 거짓이잖아. 그럼 이때는 해가 뭐겠어? 없다. 해가 없다. 똑같이 나오겠지 얘랑. 됐냐?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1차 부등식의 형태인데 1차 부등식은 아니야. 1차 부등식이 그냥 형태인 거야. 이 형태인데 a가 0일 때 이때는 이거에 해가 나올 수 있는 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가 나오거나. b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겠지. 맞아? 부등호의 종류가 몇 개 있어? 부등호의 종류는 몇 개? 4개 있잖아. 그치? 그 4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번엔 부등호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해볼게. 그러면 마찬가지 a가 0일 때야. 그러면 b값이 이번엔 3이라고 생각해봐. 이때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오히려. 3이 0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때는 거짓이야. 그렇다면 이때는 해가 뭐 한 거야? 해가 없다라고 쓰는 거지. 그러면 0이면 어때? b가 0이면? 그러면 참이지. 같아도 괜찮으니까. 맞지? 그러면 이때는 해가 뭐라고? 해가 모든 실수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면 어때? 참이지.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건 참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리고 b에 따라서 b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단 말이야. 3가지. 총 12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4가지 3가지니까 곱하면 12가지잖아. 12가지인데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냥 너네가 생각하면 돼. 지금처럼 b가 예를 들어서 음수일 때 어떻게 될까? 참일까 거짓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참이면 해가 모든 실수고 거짓이면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냐? 됐지? 예. 근데 요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이 교재에는 이게 일품이잖아. 조금 어렵잖아. 그래서 활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이. 맞지? 문제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잉. 여기 있잖아. 교과서 뛰어넘기라고 해서 뛰어넘어 봐야지. 그치? 요 내용이야. 지금 여기는 부등호의 방향이 하나만 나와 있지. 그치? A가 0일 때, A가 0이, 다 0이지. 1, 2, 3번 경우가 다 A가 0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게 얘가 클 때 B가 양수랑 0이랑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근데 이게 부등호 방향이 하나가 아니라 4개니까 이런 게 지금 각각 4개씩 더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2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다 외우기는 좀 빡시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지. 자, 그거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뒤쪽에 가다 보면. 그래서 아무튼 요거 한번 풀어볼게. 자, 이건 그냥 단순한 1차 부등식이지. 최고차 한계수가 0이 아닐 때
그때 1차 부등식이야. 근데 일단 이렇게 이제 소수가 나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걸 다 무슨 수로 다 바꿔서 계산하지? 보통? 정수로 바꾸지, 그치? 그러니까 뭘 곱해야 돼? 10을 곱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지.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 2x-9. 그래서 전개를 그냥 하면 5x-15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항을 해야지. x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 상수는 이쪽으로 가서 3x는 얘 넘어가면 6 이하니까 x는 2 이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부도 방향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당연히. 맞지? 그리고 이걸 수직선의 그림으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x는 2 이하라고 해서 색칠을 하고 이쪽 왼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까지가 답이겠지. 됐어? 뭐 이건 그냥 단순한 1차 부등식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주어진 부등식이라고 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이건 그냥 뭐냐면 자, 2x-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1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풀었더니 x가 6 이상 이렇게 나왔대. 이때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해가 나왔을 때 얘를 저 a 값을 구하시오. 거꾸로 물어보는 거지. a 값을. 그럼 그냥 우리 1차 부등식 풀듯이 a를 반대로 이항해서 a 플러스 4라고 하고 2로 나눠주면 2분의 a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얘가 이제 얘랑 어때야 돼?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4가 6이랑 같다. 다시 이거는 1차 방정식이지. a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a 값을 찾아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a 값은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런 거. 물론 지금 내가 좀 간단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요 a라는 게 x 개수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더 복잡하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이런 거야.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 2x-a가 4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이번엔 4 이하라고 해볼까? 4 이하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요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4개가 되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자연수가 딱 4개만 나오게끔 하는 그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럼 이걸로 그냥 풀어보면 이런 거지. 2x가 마찬가지 a 이항하면 a 플러스 4고 x는 2로 나눠주면 2분의 a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것까지 푸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이걸 이 상태에서 a를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수직선을 좀 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기준이 2분의 a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 이하니까 얘 색칠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맞아? 근데 자연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된대? 4개가 나와야 된대. 그럼 너네 자연수의 시작이 얼마야? 1이지 1. 그럼 1부터 4개가 되려면 2, 3, 4까지는 가야겠지.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5가 있어야지. 그치? 5를 뒤에다 둬야 되지. 안 그러면 5까지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자연수가 5개가 돼버리니까 조건에 맞지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은 2분의 a 플러스 4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지. 여기까지 찾는 게 사실 어렵진 않아. 이 범위를 설정하는 건 사실 어렵진 않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야. 요거를 너네가 지금 제일 못하는데 그러니까 너네뿐만 아니라 이건 애들 대부분이 못하는 건데 얘가 4가 돼도 되나? 사이에 있는 건 당연하고 얘가 4랑 같아도 되나? 얘가 이 값이 4가 돼도 되나? 얘가 4가 된대. 얘가 이 값이 그러니까 얘가 4가 된다는 거는 a가 4란 얘기지. 2분의 8이니까 4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4가 돼도 되냐고. 얘가 이 결과가 4가 돼도 되냐고.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잘 봐. 얘가 4가 되면 일단 이 그림 자체가 요거지, 그치? 색칠하고 왼쪽으로 가는 이 그림이잖아, 맞지? 자, 이걸 머릿속으로 요걸 굳혀놔. 굳었어, 얘는 굳었어. 철사.
딱 잡았어. 잡았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상상이 되냐? 내가 이걸 딱 잡았어, 여기. 이 동전 색칠한 거 있지? 이걸 손가락 딱 잡았어.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얘도 같이 따라오겠지, 이렇게? 이 철사라고, 철사. 이해하지? 잡았어?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그림이 되겠지. 얘가 4가 된다고 하면. 맞아? 4 이하일 거야. 4 이하일 거 아니야. 얘가 4라며. x는 4 이하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어때? 자연수 몇 개야? 4개 맞지? 4까지 포함을 하니까. 색칠했잖아, 지금. 4가 돼도 된다며. 그치? 그러니까 1, 2, 3, 4 4개가 되지. 조건 만족하지? 괜찮지? 그러니까 얘는 4랑 같아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럼 5랑은 어때? 얘가 5가 돼버리면 이걸 잡고 뒤로 이렇게 갖고 와봐. 이렇게. 딱 5에 딱 멈췄어. 5에서. 5가 딱 됐어. 이렇게 오다가 팅 멈췄어.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어때? 자연수 몇 개야? 5개지. 5까지 포함을 하니까. 그럼 얘랑 같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이렇게 따지는 거야. 등호를 붙이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사실 이 범위를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4개가 나오겠다라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어. 근데 등호를 붙이는 게 좀 많이 헷갈려. 이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돼. 집중해서. 됐어? 같아도 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지.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이걸 딱 잡고 갖다 대보는 거야. 응? 그랬을 때 자연수가 몇 개 나오는지를 찾는 거지.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해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x가 2분의 a 플러스 4보다 작다로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작다로 나왔다. 작다. 그러면 얘가 여기 색칠이 돼 있겠어? 안 돼 있겠어? 안 돼 있겠지. 그치? 얘는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여기가 4가 있고 여기 5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2분의 a 플러스 4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딱 잡고 이쪽으로 간다고 해봐. 얘가 4가 됐다고 쳐봐. 그럼 어때? 이렇게 돼버리면 만족하는 자연수 몇 개야? 3개밖에 안 되지. 1, 2, 3. 4는 포함 안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랑 같으면 안 되는 거지, 이때는. 근데 얘를 뒤쪽으로 가서 5가 딱 됐다고 해봐, 이렇게. 그럼 어때, 이때는? 자연수 몇 개야? 4개지. 5는 어차피 포함 안 하니까. 1, 2, 3, 4, 4개까지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랑 같아도 되고 얘는 같으면 안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집중해서 좀 봐야 돼. 집중해서 보고 얘를 갖다 대보는 거야, 이렇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실제로 얘를 갖다 대보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제일 못해, 애들이. 너네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지금 요 부등식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걔네들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일 못해.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내용이야.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지금 풀어주면 되지. 이런 거. 그래서 요거는, 자,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2를 곱한다고 생각해봐. 여기다 전체적으로 다 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지. 2를 곱하는 거니까, 양수니까. 그러니까 8 이상 a 플러스 4, 그 다음에 5 미만.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4를, 우리는 a 값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4를 전체적으로 빼주면 되는데, 마찬가지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지. 빼는 거니까. 이렇게. 아, 10이죠. 근데 또라이 같은. 이렇게, 그지? 6이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됐냐? 이게 조건이 주어진 이제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지. 조건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9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지. 9번은 좀 쉽네. 그냥 첫 번째에서 내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자, 이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대. 그럼 이건 그냥 풀어보면 되잖아. 일단은 우변에 있는 E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좌변에 7을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EX 이항하면 몇 X가 될까? 몇 X? 3X. 그리고 7을 이항하면 A-7로 나올 거고, 당연히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양수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 그림의, 수직선 그림에서 저 해는 저걸 식으로 표현하면 x는 -4 이하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풀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냥 얘랑 같다.
간단하게 그냥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3분의 a-7하고 마이너스 4가 같다라고 해주면 a-7은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그냥 마이너스 5가 답이겠지. 마이너스 5. 그래서 내용은 이게 다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기본적인 내용만 그 얘기를 하면 사실 별건 없는데 지금 내가 그 추가로 좀 얘기한 거 있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요 두 번째 요 개념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조건에 대한 그 미지수 A 찾는 건데 요것도 이제 좀 어려운 내용으로 좀 일부러 이렇게 좀 해봤어. 좀 어렵게. 그래서 그거를 풀려면 이제 좀 집중해서 잘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내용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차 부등식까지만 잘 풀어오면 돼.